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된다. 바로 우리에게는 유전이라는 단원인 거지. 그 유전이라는 것의 첫 번째 염색체라고 하는 것부터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유전 물질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전 물질 하면 가장 대표적인 유전 물질의 형태는 바로 DNA라고 하는 거야. DNA의 기본 단위는 무엇일까? 그렇지, 바로 통합과학에서부터 배워왔던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인산, 당, 염기라고 하는 게 1대 1대 1로 들어있는 거야. 이때 염기는 A, T, G, C 네 종류의 염기가 배열이 되는데 이 염기가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것대로 겉으로 사람들의 특징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유전자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DNA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이 DNA 안에는 엄청난 양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한 유전 물질인 DNA는 생긴 것이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DNA를 보통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의 사다리 모양의 결합 구조를 가진 DNA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런 DNA가 굉장히 많은 우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그것이 뭐 한 10,000여 개까지도 우리가 사용되는 공간과 사용되지 않는 공간까지 하면 약 100,000여 개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는 부위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것을 쭉 연결을 해 놓으면 사실은 이런 무늬로 거의 실 모양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유전자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실 모양이 사실은 핵 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런 실의 모양을 우리는 염색사라고 불러줘. 근데 선생님이 그리는 동안에 동글을 넣어서 그려줬단 말이야. 염색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부위에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끼고 이렇게 단백질을 둘러싼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 거야. 이때 우리는 히스톤 단백질을 끼고 DNA가 들어있는 이 부위가 바로 염색사 이후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염색체의 기본 단위다라고 말을 해. 바로 이 부분이 뉴클레오솜이 된다. 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핵 속에 바로 유전 물질의 상태가 실의 형태인 염색사로 돌아다니고 있어. 이렇게 돌아다니던 애들이 언제 변형이 되냐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변형이 되고 있지 않다가 세포가 분열을 하려고 하면 세포 분열 시 우리는 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제라고 하는 형태까지 취하게 되기 때문에 DNA의 양이 2배로 늘어나게 되겠지? 이렇게 2배로 늘어난 애들을 그대로 실로 나누려고 하면 실이 꼬여서 쉽게 나누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돼? 응축이라고 하는 형태로 덩어리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 형태가 염색체로 가게 되는 거야. 자, 한번 응축을 시켜볼까?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덩어리가 뭉쳐질 수 있는 연결 부위가 있고 이렇게 염색사가 꼬여있는 염색사가 덩어리로 응축이 되어져 있는 애가 있다. 한쪽은 복제 전 원래 것.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이름을 염색 분체라고 부르지.
자, 복제된 애도 여기다가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복제된 애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꼬여있는 염색 사가 덩어리를 이루어서 붙어있게 되는데 얘도 염색 분체야. 그래서 염색 분체 두 개가 가운데 연결 부위인 동원체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무엇이냐? 얘가 바로 염색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사람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염색사로 되어져 있던 애가 세포 분열 시 이렇게 덩어리인 염색체를 만드는데 그 염색체를 몇 개를 만드냐라고 하면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즉 이런 덩어리가 46개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46개의 염색체 중에 아빠한테서 온 염색체도 있지만 엄마한테서 오는 염색체도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아빠한테서 온 염색체와 엄마한테서 온 염색체가 전혀 다른 것이 오는 게 아니고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진 염색체가 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유전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전자가 결정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2개씩 있게 되겠지? 우리는 이런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다른 말로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상동 염색체를 2개씩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2개씩을 갖고 있는 걸 E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자, EN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핵상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핵상까지 표현을 하면 EN은 46인 염색체를 갖습니다 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염색체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지금 선생님이 사람은 2에는 46이라고 했는데 2에는 46을 그려내기가 매우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기초가 되는 예시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 해. 자, N은 6이라는 염색체가 있다. 무슨 뜻일까? 핵상은 N이고 총 염색체 수는 6개예요 라는 뜻이야. 핵상이 N이라는 건 이 핵상이 바로 상동 염색체가 몇 개씩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게 1개씩 이라는 뜻이라면 결국은 상동 염색체가 없다는 뜻 아니겠어?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따로 없이 나 혼자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는 게 N이라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그 크기가 큰 하나의 염색체, 그보다 작은 2번째, 더 작은 3번째 라고 하는 크기 차이로 염색체가 총 6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N은 6이라는 염색체의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처럼 2에는 6이라는 염색체는 어떠할까? 상동 염색체가 2개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크기가 서로 같은 염색체가 하나, 2개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전체 염색체가 6개여야 하니 또 다른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또 한 쌍,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전체 염색체가 6개인 것 2개씩 쌍을 지어서 가지고 있으므로 2에는 6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2N만 있을까? 한번 3에는 6이다. 이건 어떻게 그려볼까? 몇 개씩 쌍을 지으면 되겠니? 이번에는 3개씩 쌍을 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 둘, 3개
쌍을 지어줬더니 어머 염색체가 벌써 3개가 됐네. 그러면 다음번엔 한 쌍밖에 만들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총 6개의 염색체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보기에 N은 6, 전체 염색체는 6개이고 각각 크기가 다 달라서 6종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지. 자, 이 애는 6이라 그러면 얘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의 염색체가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 3에는 6이면 몇 종류가 될까? 2종류가 되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람에 해당하는 2에는 46을 한번 해볼까? 자, 사람의 염색체를 한번 확인해 보자. 먼저 크기가 큰 한 쌍이 있었을 거야. 이러한 쌍을 우리가 1번 쌍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요거보다 크기가 작으면 2번, 크기가 조금 더 작으면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볼까? 전체 2에는 46이니 사람은 총 몇 쌍의 유전자를 몇 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 23쌍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장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을 순서대로 그림처럼 나열을 해볼 거야. 그런데 내가 다 그리기는 힘드니까 번호로만 쓸게. 그래서 1번, 2번 가다가 가장 크기가 작은 한 쌍이 있겠네. 그 가장 크기가 작은 한 쌍은 몇 번이 돼야 될까? 23번 땡이지. 22번이 가장 크기가 작은 한 쌍의 염색체가 될 거야. 왜? 바로 그것이지. 1번에서부터 22번까지는 남자고 여자고 모두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바로 상염색체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게 돼. 그러면 선생님 23번은요? 바로 이 23번이 성별을 구별하는 성염색체란 말이야. 그래서 크기가 큰 거 2개가 있는 성염색체 XX는 여자가 되고 크기가 크고 작은 것 X와 Y가 있으면 남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지금처럼 염색체의 수 그리고 그것을 상동 염색체가 몇 개씩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핵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은 2N은 46이라고 쓰고 핵상은 2N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의 염색체의 종류는 총 23종류입니다. 23쌍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걔네들을 지금처럼 크기가 큰 것대로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핵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사람의 염색체의 특징을 살짝만 더 볼까? 사람의 염색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N은 46이므로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2개씩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어. 그 얘기는 염색 분체는 4개로 되어져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긴 게 총 23번 23쌍으로 돼 있어. 물론 성염색체 중에 남자는 크기가 달라서 상동염색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부르고 23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이 와중에 한쪽은 엄마에게서 온 염색체 유전자가 될 거고 한쪽은 아빠에게서 온 염색체 유전자가 될 거야. 그러면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미맹이냐 아니냐, 혐알기가 되냐 안 되냐를 비교해야 되잖아. 즉 유전자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때 하나의 형질을 표현하는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 마주보는 자리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혐알기가 되는 걸 라지 R이라고 하자. 혐알기가 되지 않는 걸 뭐라고 부르겠어? 스몰 r이라고 부르자. 이러한 유전자들을 우리는
대립유전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대립유전자는 반드시 상동 염색체의 마주보는 자리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중에 엄마한테서 라지알이 왔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염색 분체도 라지알이지만 그 옆에 있는 염색 분체에도 라지알이 똑같이 있을 거야. 즉 염색 분체와 염색 분체 사이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다면 유전자가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런데 만약에 아빠에게서 온 것이 스몰 r이었다. 그러면 역시 같이 들어있는 염색 분체에는 스몰 r이라고 들어있겠지. 하지만 두 개의 상동 염색체에 들어있는 대립 유전자는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다음 시간에 실제적인 세포 분열과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이 대립 유전자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 수고했어.